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늘 뵈면요, 네. 청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늙질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 원래 보니까 많이 늙었거든요. 많이 늙었어요. 네. 그러면 청년 황상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상 늙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도요? 네. 20살 이럴 때도요. 그렇죠. 근데 그 얼굴이 그냥 쭉 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 네. 연령이 높았던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 주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한 20, 30대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40대로 들어오면서 맞아요. 갑자기 동안이다 이런 얘기 맞아요.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러면 찌질한 황상민이었습니까? 청년 때는 아니면 뭐 찌질하다고 뭔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 별 신경 안 쓰는 그때부터 황상민이었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이제 본인을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죠. 근데 진로를 선택할 때 네. 그럼 박사님은 네. 기로에 한번 서잖아요. 무슨 길을? 시험을 딱 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과를 정할 그렇죠. 때. 과를 정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건지 아니면 성적에 맞춰 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때는 이제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게 있었고 1학년 지난 다음에 과를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좋겠다. 좋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사회과학대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경제학과, 네. 국제경제학과 뭐 이런 과를 갖고 네. 네. 저는 경제학과나 이런 거는 딱 관심이 없고 네. 그래서 사회학과, 심리학과, 인류학과 이 중에서 어디를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친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으기 자기는 대학을 가면 심리학과를 가겠다라고 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나도 그럼 심리학과를 갈까? 이래가지고 심리학과를 선택을 한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거나 또 동료를 비난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대학은 좋은데 가야 되겠고 그렇죠, 경쟁률 좀 낮은 그렇죠. 심리학과나 철학과. 그런데 심리학과 심리학과가 세지 않나요? 아니요. 그때 심리학과는 얼마나 경쟁률이 낮았냐 하면 그래요? 정원이 40명이었는데 네. 우리 들어갈 때 한 20명이 신청했던가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아요. 지금은 각광받는 직업인데 지금은 과로 모집을 하니까 네. 이게 인기가 좋고 경쟁률이 센데 그때는 사회과학 때 한 400명, 500명 정도 됐는데 경제학과 한 200명 갔고 네. 국제경제학과 한 100명 갔고 그러니까 나머지 과들은 기껏 해봤자 10명, 20명 밖에 안 가요. 정원 반도 못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맞습니다. 주제는 세대 간의 공감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아들이 급식체를 사용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이제는 어떤 뜻인지 대답도 안 해줍니다. 아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혹은 돈보다는 꿈을 쫓아서 다른 직업을 도전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꾸 안정적인 것만 찾습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여러 가지 세대 차이에 대한 갈등,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대 간의 공감 능력 높이기. 정말 어려운 주제네요. 맞습니다. 네. 요즘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면서 그렇죠. 후배들하고 세대 차이 후배들이랑 많이 세대 차를 느끼시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세대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늘 어. 동엽이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보면요. 못 알아듣는 게 반입니다. 저는 쓰는 말 자체는 알아듣겠는데 저 말을 왜 쓰나 하면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금사빠 뭔지 아세요? 건방 사랑에 빠지는. 안 해요. 그 정도는 기본 상식이죠. 그렇군요. 헐 아시죠? 헐. 헐, 그럼요. 놀라는 헐, 거. 동엽 씨 보면 내가 헐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죠. 이영지읒 아세요? 이영지읒 씨 뭔데요? 인정. 인정한다. 근데 잘 모르시잖아. 봐. 그 이영지읒은 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많이 크크 써요.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죠. 네, 이제는 네. 뭐 이런 세대에
제가 중간에 딱 샌드위치 세대처럼 끼어가지고 세대 차이가 음. 참 어렵고 이걸로 갈등이 많은데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나 젊었을 때 말이지. 그렇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네. 나 때는 애 낳고 바로 그날 가서 밥 맸다. 그렇죠, 넌 그렇죠. 뭐 힘들다 그러냐.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세대가 달라진 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달라졌다는 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슈지. 네. 세대 차이가 있다 아니다. 라는 것이 이슈가 아닌데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인 거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그것이 지금 세대 차이 문제를 더 부각시키게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기성세대가 좀 더 이해를 해야 아니요, 될지. 누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해야 저는 될까요? 그냥 차이가 있다는 거를 서로 각자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대 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거는 진짜 참 어떻게 보면 답을 정해놓고 모든 게 좋은 거야라는 해법이거든요. 세대차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서로 다른 것을 공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다르다는 걸 인정해 그렇죠, 버리면 그렇죠.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는 거 인정만 해주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요 세대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X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M4 세대라고 그렇죠. 이 세대들을 좀 나눠가지고 뭔가 그 특정화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그거는 언론이 뭐 마치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언론도 스스로 뭐 잘 연구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유행하는 단어나 이런 걸 가지고 언급을 하고 네. 싶죠. 되게 많이 언급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 참 많이 받거든요. 요즘 세대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요즘 세대의 심리적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많이 듣겠어요 진짜. 그런 질문 많은데 그럴 때 요즘 세대라는 거를 뭐로 정의를 하십니까? 아니 그럼 갑자기 이제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 할 말이 당황하죠. 없어지는 하는 거야. 없지. 저도 놀랐어요. 지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질문하는데 네. 또 어떤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정답과 같은 답을 막 줘요. 네. 그럴 때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걸 저렇게 만방에 알려야지 속이 시원하라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 들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네,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맞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전부 다 이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근데 썩이는 지금 상황이 되는 박사님 거죠. 얘기할 때 너무 힘든 게 질문하면 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질문하면 질문으로 다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어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그냥 몇 살이에요 하면 되잖아. 네. 근데 근데 그 몇 질문을 살로 왜 보여요? 하세요? 이렇게 다시 그렇죠, 물어본다고. 그렇죠. 왜 물어보냐고. 근데 왜 그럼 쓸데없이 질문을 하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세대 차이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세대의 특성을 강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세대의 특성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내 아들은 어땠으면 좋겠고 내 아이는 어떻게 자랐으면 그렇죠. 좋겠고 그게 강하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서 야 엄마 친구 딸은 이래 이 대학을 갔고 이 직장에 갔어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갈등이 이렇게 좀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거는 세대 차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는 것은 항상 당신의 경험과 당신이 주위에서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강요를 하는데 뭐 자녀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벌써 부모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이 다른데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아. 이런 강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저도 요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선사시대 동굴에 보면요,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럼요. 어떤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좀
버릇도 없고 무모해 보이고 그럼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비춰 보일까요? 그럼요. 저한테도 동엽 씨가 참 버릇이었고. 아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아, 저는 또 벌써 미자 씨가 세대 그렇거든요. 그럼요. 야, 이 세대 차이가 이 공간 이 한 공간에도 한 그럼요. 3대가 공존하네요. 그럼요. 본인 기준으로 계속 바라보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특성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살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또 그것이 심지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청취자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킹문킥답 시간입니다. 네, 0682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지난 설에 부모님과 다툰 이후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는데 결혼은 언제 할 끼고 요즘 애들은 노력 없이 불만만 많더라. 근성이 좀 부족해. 라며 폭풍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 이제는 설명하는 것조차 너무 지칩니다. 부모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결혼 가지고 정말 많이 싸워요. 우리 그렇죠. 때는 20살에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미자 씨는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견뎌나가고 계세요? 그러네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네. 견디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내가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혼 얘기를 아예 못 꺼내게 그렇죠, 만들어 그렇죠. 보셨네요. 훌륭하네요, 그것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는데,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힘들겠지만 방송이니까 다시 한 번만요. 그렇군요. 네. 부모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네. 이분 같은 대화를 좀 경우는 많이 하는 건 어떨까요? 대화를 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참아야 하느니라라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이든지. 참을 인자 세 개를 내 그렇죠.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 뭐 본인이 부모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본인이 부모가 되면 사실 이런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나고 그러지 말 걸 하는 거를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녀 시절 때는 엄마하고 다툼이 좀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애를 낳고 그렇죠. 지금 우리 애랑 다툼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었는데 하는 막 울더라고. 오, 참을 그렇군요. 인자를 새기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네, 그런데 뭐 요즘에는 부모가 안 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평생 동안 이게 또 이해가 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것도 일단 생각을 참을 하셔야죠. 인자가 답일 것 같아요. 참을 인자보다는 미자 씨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면 부모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결혼하셔야 아시겠죠? 못 가는 거지 안 가냐고요? 이제 그렇죠, 저한테까지 그렇죠. 이제 부모가 한 오빠한테까지 이렇게 화를 내네요. 구사구이님은 중2가 된 딸이 변했습니다. 아빠인 제가 다가가면 찬바람이 싹 불어요. 집에 오면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요.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BTS 동영상만 계속 봅니다. BTS 앨범이 나오거나 콘서트 소식이 들릴 때만 간간히 애교를 부리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다 지나가는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딸바보인 저는 정말 섭섭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2예요. 제일 예민하다는 그렇죠. 중2. 중이병.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주 어렵게 지금 그래요? 생각하시고 꽤 어떻게, 길지 어떻게? 않아요, 기간이? 아니 기간이 긴 게 아니라 딸이 지금 BTS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아빠도 BTS를 좋아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같은 BTS 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식이잖아. 아빠는 BTS 안 좋아하는데. 아이 진짜 지금 좋아하는 그게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딸하고 지금 관계니까?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하긴 예전에 보면은 그 H.O.T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완전 그럼요. 가족보다 더 친해요. 그럼요. 그렇게 오히려 뭉쳐서 같이 콘서트도 보러 그럼요. 가고. 그럼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또 아유. 카카오톡으로 푸른 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4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 연애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면서 이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남남으로 살 거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네요. 지금껏 부모님께 손 벌려본 적도 없고 형 그늘에 가려서 혼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역정 내시고 우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요. 불효자식이 되더라도 제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여기에는 박사님 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해는 돼요. 부모님 마음이. 네. 남자분인데 지금 연상이고 이제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근데 생각이 드시겠죠. 부모님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 입장을 이해하는데 부모님은 그걸 이해 그러니까 못하시거든요. 부모님은 그냥 이해하시지. 부모님 이해를 아예 바라시지 않으시는 게 낫다는 근데 거죠. 부모님은 또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럼요. 부모님도 살아보니 이런 경력이 있는 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내 아이는 좀 그냥 아까 평범한 직장이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평범하지. 좋겠다는데 아니 평범하게 사는 게 네. 이 결혼하고 이혼도 할 수도 있고 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네. 박사님. 그러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죠. 네. 문제는 이게 부모님 일이냐 내 일이냐 네. 이걸로 가지고 먼저 생각을 이분이 하시면 된다. 부모님 이거죠. 허락을 받으려고 강력하게 막 이렇게 네. 원하는 친구들 보면 경제적인 거 원인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혼자 근데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그러죠. 이분이 불효 자식이 되더라도 이 사랑한 여자와 잘 살고 싶습니다. 불효 했잖아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이분은 불효 자식 아니에요. 우리가 효자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항상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말 잘 듣고. 말 잘 듣고 그걸 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옛날 전통 농경사에서는 뭐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진짜 절대자의 존재로. 근데 지금은 그런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왜 나의 인생에 관여하냐 이거죠.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잘 살고 오순도순 그럼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부모님이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니에요. 부모님 미안해 안 해요? 미안하지는 않을 텐데 네. 이제 새로운 분하고 결혼하시고 부모님은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름대로 남남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남으로 살면 됩니까? 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자식이 그리는 부모 없다고 이게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또 가족이 또 그리고 구성이 잘 새로운 내 된다.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고양이 방울님께서 지하철에서 새치기를 당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확 밀치고 타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건 매일 같은 시간 저랑 같은 차를 타시는 분이에요. 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른이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마음이 정말 상했습니다. 노인 공경의 마음이 사라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많이 당해봤습니다. 예. 아, 근데 이렇게 팍 치고 일부러 그렇죠. 치실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냥 넓은데도 굳이 제 쪽으로 오셔서 팍 치고 지나가고 이걸 몇 번 당했는데 그렇죠. 미자 씨 알아본 거 아니에요? 미자 너 아니야?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야? 그거는 거의 미자 씨 미모에 반했는데 할아버지가 차마 본인이 그러니까 말도 안 관심을 되고요. 끌지를 못하니까 이게 역으로 예전에 그냥 어렸을 때 고무줄 끊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한 거예요. 어떤 기분이냐면 이런 일을 당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가끔씩 음흠. 그냥 본인이 조금 화가 나신 거를 네. 다른 데다 푸는 것 같아요. 아,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본인이 이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 모든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구나. 네. 참 그런 탓을 하시는 게 낫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어르신이라는 분들 진짜 꼴같은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저 광화문 앞을 지나갈 때나 시청 네. 앞을 지나갈 때 네.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분만 보면 그렇지 그것 때문에 어른 공경하는 거를 내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지하철 탔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노약 좌석에 다리 아픈 사람도 타잖아요. 그렇죠. 약자니까. 네. 어. 네. 기부스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르신이 오더니 갑자기 이 젊은 학생이 하더니 지팡이로 머리를 톡톡 때리면서 맞아. 나와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이 먹은 거를 벼슬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인생 헛살았다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9911님. 네, 부모님과 정서적 독립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저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친구도 많이 없고요. 아버지랑 사이도 소원해서 말할 것이 저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동안 반복되는 엄마의 고부 갈등 얘기, 아빠에 대한 불만, 그 많은 걱정을 듣다 보면 저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진짜 저도 많은 분들이 30년 겪어요. 듣고요. 지금 그렇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네. 그런데 이분이 이거 하나는 아시면 돼요. 어머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괴롭게 지낼래? 아니면 어머님이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치매를 겪게 할래? 말 못하면 치매입니까? 그럼요. 금방 치매 증세로 옮겨가요. 우와. 특히 어르신 분들이요. 참고 살고 말을 안 하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이분은 어머님의 치매 방지를 위한 엄청난 상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럴 이야. 때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리액션은 저희도 간단해요. 계속 옛날 얘기하면 그렇죠, 다 그렇죠. 외웠어요 이미. 그렇죠, 다 들었죠. 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가 그걸 제대로 못해서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돌아가신 것 같아가 제가 가슴속에 아직도 한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도 좀 많이 외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얼중얼 이야기하면 맞아요. 내가 옆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그게 먼저 뭐 맞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리액션만 해주면 돼요. 아, 근데 그럼 그렇게 됩니까? 하면 네. 3시간, 4시간을 계속 풀어내시면 그렇죠. 너무 괴로운데. 앉아 그래서 있으면 힘든데, 근데. 이 상담도 네. 45분 딱 시간 정하거든요. 그 상담 시간 정해놓고? 끝나는 거 정해놓고 잠깐 쉬어야 그때까지 돼요? 그렇죠. 쉬어야 되고 이제 떠나시면 돼요. 야, 이거 지혜로운데요. 네. 엄마 내가 3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얘기를 해 그때까지. 그렇죠. 야, 계속 근데 리액션 해줘야 지금 돼요. 박사님 얘기를 딱 들으면 네.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2님은 초등학교 6학년 아들, 3학년 딸을 둔 엄마예요. 오늘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딸한테는 우쭈쭈 하면서 다 받아주는데요. 아들한테는 냉기가 맴돌아요. 차별이 아니라는데 제가 보기엔 차별이거든요. 왜 아빠들은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서 부모가 아닌 큰 형같이 구는 걸까요? 동엽 씨 얘기네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 와이프가 버린 거 아니죠? 그래요? 저도 딸은 네. 무한 사랑입니다. 그냥 뭘 해도 어떻게 하다가 아들 딱 하면 야, 이 자식, 이 녀석이 남자 녀석이 이게 울고 있어 이렇게 하게 그러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인가 어디서 배웠던 제 마음 속에 뭣도 모르는 어디서 배운 걸 따라하는 글쎄요, 건가?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욕구나 갈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네. 집도 아빠랑 저랑 굉장히 친한데 그렇죠. 아들이랑 지금까지 사이가 그럼요, 남동생이랑 그럼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요. 말도 안 하고. 이게 왜 그러죠? 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딸은 막 넘어지면 뛰어가서 막 안고 야, 이 돌뿌리 이걸 떼채줄게 아빠가 막 이러는데 아이는 맞아요. 넘어지면 일어나야지 스스로 그렇죠. 일어나는 거야 이 그렇죠, 자식들아.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누워 있으면 간단한 너 게 평생 아니야. 누워 있는 거야 이 자식아. 맞아. 너는 안 일어날 거야. 너 그러면 그렇게 있어. 아빠 엄마는 그렇죠. 간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아빠가 고쳐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제 잘못인가요? 네, 고쳐진다고 고쳐지지도 않고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네. 남자 애기들한테는 너무 예쁜데도 이런 마음이 네. 생기는 근데 이유는 어쨌든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 삶에 있어서 편안하게 자기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전투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빠들은 더 본인이 느끼는 위기감 또는 공격성 이런 거를 그 아들한테 투사하는 거죠. 네. 그 아들한테 본인을 투영시켰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황 박사의 심리사전 음악 주세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세대 차이는 계절의 변화와 같아. 이해는 되지만 뭔가 별로. 아직까지 막 이렇게 가슴이 인정을 못 하겠네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계절도 우리가 바뀌고 또 바뀌잖아요. 봄은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고 가을은 가을이고 겨울은 겨울인데.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는 그냥 또 이해가 되네요. 다른 거다. 그렇죠. 인정을 하면 예. 된다. 뭐 봄이 더 좋아, 겨울이 더 좋아, 뭐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네. 예. 저는 계절 중에 사계절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계절이 좋다는 분은 자기가 어떤 계절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세대 차이는 계절의 변화다.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